한국형 스텔스 공격 헬기 KSAH의 성능이 처음 공개되었다. 이 헬기는 미군의 아파치 AH-642를 능가하는 차세대 무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KSAH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하나디펜스가 공동 개발했다. 천검이 미사일 15발 동시 발사 능력으로 화력이 극대화되었다. 외신들은 한국이 숨겨온 군사적 본심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헬기의 등장으로 동아시아 안보 판도가 흔들릴 전망이다. KSAH는 스텔스 기술로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한다. 아파치보다 강력한 엔진과 무장으로 전투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천검2 미사일은 사거리 10km, 관통력 1.5m를 자랑한다. 15발 동시 발사는 적의 방어선을 단숨에 무너뜨린다. 한국 국방부는 KSAH는 방어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격적 의도를 의심하며 논쟁을 벌였다. 이 헬기는 2025년 3월 군산 공군기지에서 시연되었다. 천검-2의 화력 시범에 관람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KSAH의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에 달한다. 아파치의 293km를 넘어서는 기동성이 돋보였다. 스텔스 코팅과 적외선 억제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는 적의 열추적 미사일을 회피하는 데 효과적이다. 천검-2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년간 개발한 결과물이다. 발사 후 재지정 기능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KSAH는 2020년대 초반 비밀리에 개발을 시작했다.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했다. 외신 인터뷰에서 KAI 관계자는 아파치를 뛰어넘는 목표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헬기의 내부 무장창은 최대 20발의 미사일을 수용한다. 아파치의 16발보다 우위에 있는 화력이다. 천검-2는 200kg급 폭발물을 탑재한다. 단일 발사로 장갑차 3대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다. KSAH의 레이더 반사 단면 RCS은 0.01m 이 수준이다. 이는 아파치의 1m 2에 비해 탐지가 훨씬 어렵다.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도 관심을 보였다. KSAH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 2025년 3월 KSAH 5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과 주변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다. 천검-2의 동시 발사 시험은 3월 15일 진행되었다. 15발이 목표물 10개를 정확히 명중시켰다. KSAH는 고고도와 저고도 작전이 모두 가능하다. 다양한 전장에서 유연하게 운용될 전망이다. 아파치의 롱보우 레이더보다 진보된 AESA 레이더를 장착했다. 탐지거리 50km로 적을 먼저 포착한다. 천검-2는 발사 후 5초 만에 표적에 도달한다. 반응 속도가 아파치의 헬파이어 7초보다 빠르다. KSAH의 개발비는 약 3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는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했다. 외신들은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분석했다. KSAH는 그 상징으로 떠올랐다. 헬기의 조종석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설계되었다. 조종사의 상황인식 능력이 극대화되었다. 천검-2는 적외선과 레이더 유도 방식을 결합했다. 악천후에서도 정확도가 유지된다. KSAH는 2025년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될 예정이다. 미군과의 호환성 테스트가 기대된다. 아파치의 최대 이륙 중량은 10톤이다. KSAH는 11톤으로 더 많은 무장을 실을 수 있다. 천검-2의 15발 발사는 분당 300발의 화력을 제공한다. 이는 적 보병과 장비를 압도한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ED는 KSAH의 성공을 자축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고 밝혔다. 외신 인터뷰에서 전문가는 한국의 본심은 지역 패권이라고 추측했다. KSAH가 그 증거로 지목되었다. KSAH의 엔진은 하나테크인의 최신 기술이다. 출력 2500마력으로 아파치 1890마력을 앞선다. 천검-2는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앤드 포겟 기능도 갖췄다.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KSAH는 스텔스 성능 덕분에 적의 방공망을 뚫는다. 은밀한 침투로 전술적 우위를 점한다. 2025년 3월
일본과 중국이 KSAH에 주목했다. 동아시아 군비 경쟁이 심화될 조짐이다. 첨검-2위 생산 단가는 발당 5억 원 수준이다. 대량 생산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KSAH는 야간 작전용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했다. 어둠 속에서도 적을 정확히 타격한다. 아파치의 운용 비용은 시간당 3천만 원이다. KSAH는 2,500만 원으로 경제적이다. 첨검-2 15발 발사는 단일 헬기로 소대급 화력을 낸다. 전쟁 양상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 KSAH의 시험 비행은 2024년 말 완료되었다. 2025년 초부터 군의 납품이 시작됐다. 외신은 한국이 군사력을 과시한다 고 보도했다. KSAH는 그 중심에 서 있다. 헬기의 방탄 설계는 20mm 탄환을 견딘다. 생존성이 아파치보다 뛰어나다. 첨검-2는 적의 전자전에도 강하다. 교란 신호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 KSAH는 2025년 3월 국제방산전시회에 출품된다. 수출 가능성도 열려있다. 아파치의 최대 작전 시간은 3시간이다. KSAH는 3.5시간으로 더 긴 임무를 수행한다. 첨검-2의 폭발 반경은 15m에 달한다. 근처 적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한다. 한국군은 KSAH로 북한의 장사정포를 겨냥한다. 신속한 대응 능력이 핵심이다. 외신 인터뷰에서 미군 관계자는 KSAH는 놀라운 성능이라고 칭찬했다. 협력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KSAH의 개발은 10년간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한국의 기술 독립성이 돋보였다. 첨검-2는 다목적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장갑차뿐 아니라 벙커도 파괴한다. KSAH는 스텔스 헬기로서 최초의 실전 투입을 앞두고 있다. 2025년 하반기 배치가 목표다. 아파치의 무장 탑재량은 1200kg이다. KSAH는 1500kg으로 더 강력하다. 첨검-2 15발 발사는 화력 집중의 정점이다. 단일 표적에 3톤 이상의 폭발력을 쏟는다. 한국은 KSAH를 통해 군사적 자신감을 드러냈다. 주변국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KSAH의 시연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다. 조회수 500만을 돌파하며 화제가 됐다. 첨검-2는 적의 레이더망을 속이는 기술도 있다. 스텔스 효과를 극대화한다. KSAH는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되었다. 산악지대에서도 탁월한 기동성을 발휘한다. 외신은 한국이 숨긴 야심이 드러났다 고 평했다. KSAH는 그 증거로 주목받았다. KSAH의 조종훈련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됐다. 조종사 100명이 투입되었다. 첨검-2위 발사 장면은 관객을 압도했다. 폭발음이 수십 km 밖에서도 들렸다. KSAH는 아파치보다 낮은 소음을 자랑한다. 스텔스 작전에 최적화된 설계다. 한국 정부는 KSAH는 평화를 위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격적 해석이 이어졌다. 첨검-2는 2025년 3월부터 대량 생산된다. 연간 1000발 목표가 세워졌다. KSAH의 국제적 관심은 날로 커진다. 동맹국들의 구매 문의가 쇄도했다. 아파치의 전자전 능력은 제한적이다. KSAH는 최신 교란 장비로 우위를 점한다. 첨검-2 15발 발사는 전술의 혁신이다. 소규모 전투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KSAH는 한국의 방산 수출을 이끌 전망이다. 2026년 첫 수출이 예상된다. 외신 인터뷰에서 전문가는 KSAH는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기술력이 입증되었다. KSAH와 첨검-2는 한국 군사력의 정점이다. 2025년 3월 그 위용이 세상에 드러났다. 2. 최첨단 KF-21 베스트셀러 FA50 앞세워 올해 4조 매출 목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K방산 중심의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위 항공기가 있다. 2001년 인도네시아에 KT-1을 처음 수출한 이후 현재까지 총 224대의 항공기가 전 세계 하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다. KAI는 지난 1999년 10월 창립 이후 항공기 개발 및 양산, 시험 비행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무사고 26년은 우리보다 100여 년이나 앞서 항공기를 개발한 국가에서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다.
뛰어난 기체 성능과 안정성으로 KAI는 2023년 3조 8,900억 원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4조 원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안보 환경 불확실성 증가, 수출 주력 기종 다변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불안해진 국제 정세 속에 세계 각국은 국방전략, 과거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운용하던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후속 지원과 성능 개량 등의 한계를 느끼며 신뢰성과 확장성이 장점인 한국산 무기 체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 방산 수출 시장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특히 유럽연합, EU는 이달 초 긴급 정상회의를 갖고 유럽 재무장, 리엄 EU의 8천억 유로, 약 1250조 원 증액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안보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 내 주둔 미군 재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각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압력이 커지자 방산 재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우리로선 수출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만큼 넘어야 벽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재무장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유럽 내에서 생산한 무기만 구매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며 제동에 나섰다. 유럽 최대 방산 수출국인 프랑스가 K방산을 견제하며 보호주의 벽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KAI는 견제의 벽을 넘기 위한 돌파구로 먼저 수출 주력 기종 다변화에 힘쓰고 있다. 전 세계에 138대를 수출한 FA50은 물론 최첨단 KF-21, LAH, 소형 무장 헬기, 최근 시험 비행에 성공한 MAH, 상륙 공격 헬기, MCH, 소해 헬기 등 수출 주력 기종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첫 국산 헬기 수리온이 수출에 성공하며 기존 고정익 위주였던 기종의 다변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KAI는 지난해 12월 23일 이라크 정부, 내무부 소방청와 수리온 2대를 수출하는 1,35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월드 베스트셀러로 성장하고 있는 FA50에는 355억 원이 투자된다. 그동안 2인 운용체계인 복자형만 생산해왔는데 고객 요구가 커지면서 1인 운용체계인 단자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단자형을 개발하면서 공대공 및 공대지의 작전 임무 반경 확대 등 성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옵션도 장착할 계획이다. 4.5세대에서 6세대 전투기로 확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KF-21 또한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